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류현진 선수 이야기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하나이글스는 FA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외국인 투수와 류현진 선수 영입 소식 정도만 이제 들려오면 될 것 같은데, 자, 류현진 선수 친필 사인공입니다. 제가 이거를 거의 갑오처럼 간직하고 있는데, 현진이 형 돌아와 주세요. 참고로 제가 나이는 더 많지만 형이라고 기꺼이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원래 당초에는 12월 20일 정도에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미뤄졌고, 올해 안에 이야기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따져도 지금 사실 올해 한 해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늦춰지면서 1월 초까지도 거치가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본인도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이 좀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을 거라서, 정말 이제는 한 달 안에 무조건 소식이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진짜 메이저리그를 간다고 해도 당연히 응원할 계획입니다만, 자, 본인도 지금 굉장히 신중한 상황이고, 이미 이런 썰도 있습니다. 손혁 단장과 류현진 선수, 장민재 선수가 중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썰도 들리고 있는데, 워낙 친한 관계니까요. 손혁 단장이랑 류현진 선수는 워낙 친한 단장이면, 전임 단장인 정민철 단장과도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류현진 선수랑 장민재 선수 친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장민재 선수가 FA 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류현진 선수 영입에 장민재 선수가 조금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원래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저는 시즌 중에 류현진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한국에 하나이글스에 합류할 확률은 한 30%에서 20% 정도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뉴욕 매치가 류현진 선수 영입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도됐던 뉴욕 매치가 루이스 세베리노라는 FA 투수를 영입한 것에 이어서 이건 이제 진작에 영입을 했고요. 최근에 에드리언 하우저라는 투수를 트레이드로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이 선수가 선발 투수인데 우한 투수고요.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사실상 이제 매치행은 좀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발 투수 자원들을 많이 확보를 한 뉴욕 매치입니다. 지금 뉴욕 매치는 야마모토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당초에 류현진 선수가 빅리그 잔류 조건으로 내건 것이 헐값으로 남지는 않겠다. 1년에 한 $10,000,000 정도를 기준점으로 하겠다. 한국 돈으로는 한 130억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상 1년에 130억 정도, 류현진 선수가 1년 계약밖에는 하기 힘든 상황, 2년 계약을 안겨줄 팀은 저는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도 당연히 풀시즌을 소화한 것이 아니고, 당장 지난 시즌 후반기에 선발 투수로 복귀를 해서 많아야 5이닝 정도를 소화한 투수기 때문에 2년을 보장해줄 팀은 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한화이글스는 사실 류현진 선수에게 4년을 보장해줄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3, 4년을 보장해준다라고 봤을 때, 계약 총액의 규모에서 봤을 때는 하나이글스로 돌아오는 것이 금액적으로 봐도 사실은 $10,000,000 이상이라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리고 대도시에 남고 싶다. 대도시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 캘리포니아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뉴욕이라든지 그런 도시를 선호하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즌 중에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적어야 된다. 아마도 트레이드 거부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계약 자체가 1년으로 묶여 있으면 이 선수를 트레이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만 쓰면 바로 이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받는 입장에서도 되게 싸게 그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계약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엔 류현진 선수에게는
트레이드 거부 조항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힘들게 이제 집을 구해서 했는데 시즌 중반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진짜 한국보다도 더 이사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이제 집을 구해야 되고 가족들과 또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어린데 타 지역으로 또 가야 되고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싶은 팀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텐더 팀을 원한다. 즉 뭐냐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강팀을 원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류현진도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이 한 번도 없잖아요. LA 다저스 시절에도 계속해서 우승 후보로 여겨졌지만 아쉽게도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건너간 직후에 다저스가 우승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욕심이 조금 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자,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돌아올 확률이 없다. 저는 사실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막 이런 방송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화이글스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류현진 선수는 한화이글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화이글스와 류현진 선수의 유대 관계는 늘 메이저리그에서 생활할 때에도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정확한 소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 나오는 뉴스들 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류현진 선수는 한화이글스를 싫어한다라는 댓글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굉장히 강경해요. 늘 미국에 건너갈 때에도 마이너 거부 조항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나 계약 안 한다. 마이너리그 거부 조항 넣어주지 않으면 나 계약 안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아마 안 가게 되면 만약 그 조항 안 넣게 되면 나 그냥 한화이글스에서 뛰면 된다라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전혀 없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짱 부리는 걸 보면서 이 선수는 참 배포가 큰 선수고 본인이 불리한 조건에서는 뛰지 않는 선수다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던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떤 본인의 에고가 쌓여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야마모토 선수 계약이 굉장히 핫해요. 지금 그 오타니 선수 계약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최고의 투수 FA는 야마모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야마모토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팀들도 좀 움직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봤어요. 현재 류현진 선수와 비슷한 급의 혹은 류현진 선수보다 조금 위급의 4호 선발, 팀 내 4호 선발을 맡을 수 있는 선수들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스 루고 선수 34살이고요. 지난 시즌에 146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닝 소화와 나이만 놓고 보더라도 류현진 선수보다 훨씬 이제 위에 있는 선수인 건 맞는 것 같고 3년간 4,500만 달러의 캔자시티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500만 달러죠. 류현진 선수가 이 정도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마이클 와카 선수 굉장히 사실 지난 몇 년간 부진했던 선수인데 최근에 부활을 했어요. 32살 시즌이었고요. 지난 시즌에 132이닝을 소화를 했고 14승을 거뒀고 평균 자책점이 3.22 굉장히 잘 던졌죠. 이랬고 2년 동안 3,200만 달러 보장 연수는 적지만 세스 루고에 비해서 연간 1,60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두 선수는 확실히 류현진 선수보다 위에 있는 한 등급 정도, 두 등급 정도는 위에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비교되는 마에다 켄타 선수가 35세 시즌이었는데 104이닝에 117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이닝당 삼진 개수가 정말 많은 선수였고 6승의 평균 자책점은 4.22였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2년간 2,400만 달러의 디트로이트와 계약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마에다 겐타보다 커리어는 좋지만 최근의 실적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마에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2년 계약이 지금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비슷한 스펙이다라고 보는 웨이드 마일리의 계약을 한번 보시면 37세고요. 나이도 비슷하죠. 거기에 120이닝을 지난 시즌 소화했고 9승의 평균 자책점이 3.14였습니다. 확실히 류현진 선수보다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좋은 실적을 냈던 선수인데 커리어는 류현진 선수가 앞섰죠. 그런데 지난 시즌 모습으로 보면 웨이드 마일리가 앞선다. 근데 미러키 브루어스는 아무래도
스몰 마켓 팀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기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선호하는 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카일 깁슨 같은 경우 36세고 이 투수는 사실은 커리어 내내 굉장히 꾸준한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도 190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평균 자책점은 4.74. 뭐 위력적인 선수는 아니지만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와 1년 1,200만 달러에 계약을 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류현진 선수 계약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지금 류현진 선수가 커트라인으로 보고 있는 1,000만 달러와 그냥 간당간당한 오퍼가 지금 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마음에 드는 오퍼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뭐 뉴스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어떤 조율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에 200억에 육박하는 계약 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니까 계약 기간까지 생각을 하면 총액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올해 오는 것이 하나이글스에 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이글스 복귀가 전혀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지금 시점에선 기대를 가질만 하고요. 그렇지만 뭐 이게 어그러진다고 해서 류현진 선수가 늦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니까요. FA라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오니까 기대하지 마라. 이런 의견조차도 사실은 지금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류현진 선수의 친필 사인볼. 자, 이거 깊이 간직하면서 현진이 형, 저보다 3살 어리지만 형이라고 부를게요. 이제는 이글스로 와주십시오. 현진이 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